두 번째 진짜 중요한데 그리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온 오프라인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라움 아카데미입니다. 와! 이번에 클립 스튜디오 사용해서 다양한 표지 일러스트와 게임 일러스트 그리시는 남캐 맛집 먹살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움 아카데미에서 캐릭터 일러스트 강사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목살입니다. 네, 이번 세미나는 초급자분들께서 일러스트 구도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1부는 일러스트 화면 구성하는 방법이랑 간단한 구도 이론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2부에서는 팬아트 시연 통해서 제가 그린 남캐의 얼굴이나 헤어 채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구도란 일러스트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연출하는 건데요. 구도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고 연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도에 딱히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일러스트들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게임 로딩 화면이라든지 표지 일러스트 하면은 떠오르는 구도 같은 것들, 특징도 다르고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은 구도에는 정답이 없지만 목적과 의도에 따른 일러스트 구도의 틀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께서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림의 목적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신 상태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에서 구도를 어떻게 하고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시는 막막한 분들이 계시죠.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그림이 쓰이는 곳이 어디고 내가 그리고 싶었던 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하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구도에 한 발자국 접근을 하신 상태예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그림이 쓰이는 곳이 SNS에 올리는 목적이라든지 내가 그리고 싶었던 것, 캐릭터 일러스트니까 캐릭터 주인공이 반드시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요, 이 흑발의 남자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는데 얘가 아무것도 행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림 자체도 좀 심심해지고 나도 얘 포즈를 어떻게 취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내 안에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공간이에요. 공간을 보통 캐릭터 일러스트 하면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디에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부여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도 구도를 배치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림에서의 매력적인 포인트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요. 주로 매력 포인트는 이제 주제로 잡기는 합니다. 이 화면 내에서 가장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캐릭터 일러스트에서는 주로 이 포인트가 캐릭터의 얼굴로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림이 쓰이는 곳은 SNS에 올리는 용도다라고 설정을 해놨고 남자 캐릭터가 나를 바라보며 예쁘게 웃는 모습, 바다의 반짝이는 빛과 따뜻한 햇빛을 받는 분위기 딱 이 정도만 확립을 해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좋은 구도든 별로인 구도든 어떤 이미지 하나 정도는 나와요. 그렇죠? 저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흑발 남자 캐릭터 나왔죠?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예쁘게 웃는 모습이 이제 주제가 될 거죠. 바다에 반짝이는 이런 것들이 공간, 상황 같은 거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키워드부터 생각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내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인풋 주입하기입니다. 영화라든지 애니, 사진, 그림 등등 나한테 영감을 주는 모든 것이 인풋으로 머릿속에 쏙쏙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것을 일부러 시간 내서 해주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좋다고 느낀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봤는데 어떤 장면의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셔야 그게 무의식적으로 내 그림에 묻어나는 거거든요. 연상되는 이미지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인풋을 주입하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추려봤어요. 캔버스의 비율이 있어요. 세로로 긴 캔버스를 쓰느냐, 가로로 긴 캔버스를 쓰느냐. 세로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예를 들면 팬아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원수고요. 이게 가로 폭이 좁기 때문에 한 명을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여백이 작아요. 배경의 비율도 줄어들고 인물의 비율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인물에 임팩트를 주고 싶을 때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로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쪽에 홍보 일러스트라든지 로딩 일러스트 이런 곳에서 많이 쓰이는 비율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인원수가 많거나 배경의 비율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가로 캔버스를 선택해서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캐릭터가 있겠죠. 이 캐릭터에서 설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팬아트 같은 경우에는 다 정해져 있는 설정들이잖아요. 비교적 구도를 짜실 때 편하게 넣으실 수 있는데 상대 캐릭터다 한다면 이 설정들을 내가 다 짜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캐릭터가 뭘 하고 있느냐 상황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일러스트에서의 상황과
분위기는 거창하지 않죠. 앉아가지고 우리를 온화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분위기도 보면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색감이 흰색으로 가면 안 되겠죠. 약간 난색 계열로 가면서 따뜻한 컬러를 써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상황과 적절한 색감을 초이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간, 앵글이 있는데요. 공간이라는 거는 캐릭터가 어디에 있느냐, 실제 장소여도 괜찮고 뭐 비현실적인 장소여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앵글을 어떻게 쓸 건지,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아이 레벨로 사진 촬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로우 앵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이 앵글. 그래서 앵글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글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진 작가다 아니면 카메라 감독 이렇게 생각하셔야 앵글에 대해서 접근이 쉬워져요. 그리고 투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지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주시면 좋다.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다. 오브젝트 무조건 상황이라든지 캐릭터랑 연관이 있어야 된다. 연관이 없는 뜬금없는 소재를 사용하면 그림이 이제 순식간에 어색해지거든요. 그러면 배치는 어떻게 하냐, 중요한 거는 눈에 거슬리면 안 되는 정도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 규칙이 조금 있어요. 네, 시선의 흐름. 이 화면 안에서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딱딱딱 놔둬줘야 된다는 거죠. 응용하기 나름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예시 이미지들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러스트는 캔버스 뷰를 세로로, 캐릭터는 이제 붕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제 게임 캐릭터예요. 팬아트가 되겠죠. 상황은 온화하게 웃으면서 나를 내려다보는 참새가 있는데, 참새는 이제 오브젝트죠. 색감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남캐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난색으로, 게임 캐릭터는 이미 배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의 상징 색깔도 정해져 있고요. 금색이에요. 이 친구는 마침 따뜻한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난색 계통이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게임 캐릭터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도 큼직하게 넣어서 투시를 최대한 안 보이게끔 좀 꼼수를 썼습니다. 앵글은 로우 앵글로. 근데 제가 로우 앵글을 즐겨 쓰게 되었는데 이유가 남캐 일러스트를 그리잖아요. 이 남캐가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듬직해 보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로우 앵글을 사용해주는 건데요. 우위에 있는 권력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로우 앵글을 사용해주시면 효과가 좋고, 오브젝트는 참새죠. 참새도 이 캐릭터랑 연관이 많은 친구예요. 동물 친화적인 느낌도 있고, 뭐 공식 일러스트에서 항상 참새랑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귀엽잖아요. 귀여운 건 짱이죠. 그쵸. 귀엽다 플러스 남캐, 이거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시선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서 넣어주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화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음 포인트인 이 두 번째 참새한테 갔다가 참새의 시선 방향이 이쪽으로 가죠. 이쪽에 있는 참새를 통해 결과적으로 캐릭터의 얼굴에 시선의 흐름을 도착하게끔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오브젝트 배치를 할 때는 항상 캐릭터의 얼굴로 시선을 몰아줄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제가 자주 쓰는 구도 시선 흐름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이 아이들을 좀 가져왔는데, 오브젝트 배치라든지 캐릭터 기울기라든지 전체적인 화면의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해볼 수 있는 모양인데, 첫 번째는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구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빛을 대각선으로 좀 넣어줬어요. 몸체가 대각선으로 들어가도 대각선 구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곡선이 있을 수 있어요. 곡선이라는 것은 뭐 이런 흐름을 말하는 것도 되고, 실제로 뭐 리본 같은 걸 넣어가지고 곡선으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고, 무엇이든 간에 실루엣을 곡선으로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삼각형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삼각형이 되도록,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어요. 뭐 역삼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뾰족한 삼각형이든 상관이 없는데 안정적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파란소님이 참새가 가까이 있어서 공간감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아, 맞습니다. 이거를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릴 뻔했는데 네. 오브젝트를 배치해주실 때 같은 크기로 배치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크기, 강약, 중강약이라든지 이등감이 느껴지게끔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대각선이 두 종류가 있죠. 교차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각선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니까 교차점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쩔 수 없이 이 교차점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기울기는 이쪽으로 했는데 캐릭터의 기울기는 이렇게 가고 있죠. 교차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선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분할선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소재에 공유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클립 스튜디오 에셋에서 이 번호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분할선을 러프 잡으실 때부터 깔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깔고 들어가시면 오히려 딱딱해집니다. 러프를 좀 짜고 보니까 시선이 잘 안 가, 아니면 배치가 조금 어색해 할 때 도움을 받는 용으로, 보조용으로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로 캔버스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배경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직업이 호스트인 친구예요. 상황 같은 경우에도 뭐 거창하진 않아요. 그냥 앉아서 치명적인 표정으로 내려다보면서 샴페인을 들고 있는 포즈 같은 경우, 아까 상징색을 말하긴 했는데 이 친구는 보라색이에요. 대신에 보라색만 들어가면 배색이 재미가 없어지겠죠? 빛의 색감은 보라색에 도색인 노란색으로 색감
각감을 잡아주었습니다. 공간은 호스트가 있을 것 같은 바라든지 그 바에 있는 장소로 골라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파가 있고 테이블이 있는 장소. 앵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남캐의 멋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우 앵글로 넣어주었고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도 직업이 호스트인 만큼 샴페인, 유리잔, 테이블, 샹들리에 그리고 요거는 이 친구의 팬 캐릭터예요.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구도를 좀 선명하게 앞서서 이런 것들을 정해놨으면 어느 정도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열하듯이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어떠한 스토리를 부여한다든지. 예를 들면요. 이 친구가 원래는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의상 디자인이 넥타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꼭 메워줘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응용해가지고 넥타이를 풀어줬어요. 그럼 그 넥타이를 어디다가 두느냐? 여기다가 놔뒀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넥타이를 푼다고 해서 만약에 안 그렸다고 쳐봅시다. 뭔가 실루엣적으로 밋밋하죠. 여기가 다 새까맣고 의도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주면서 오브젝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엄청 감각적인 터치 같은 느낌이 나요. 아. 저거 딱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없는 거랑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나서 신기하네요. 그쵸. 여러분들도 뭔가 좀 비어 보이는데 하는 곳에는 아무거나 넣기보다는 스토리 부여해서 넣어보시면은 말이 되면서 어색하지 않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의 포인트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치를 해줬고요. 여기에 테이블을 이렇게 근경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위에는 유리잔들을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여기도 만약에 안 넣어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의 시선이 이 친구를 보고 나서 이렇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얼굴 방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선 방향도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가게 돼요. 가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 시선이 바깥쪽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시선이 나가지 않게끔 장치를 넣어주는 거죠. 끝에서 이렇게 넣어줘서 다시 돌아오게. 이 친구도 얘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선도 얘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샴페인도 한번 봐줬다가 얼굴로 맞았는데 얼굴 방향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튕겨져서 여기 유리잔도 있고 무릎도 있고 다시 얼굴로 손 방향도 얼굴 쪽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선 흐름이 계속 여기서 이렇게 맴돌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활용한 구도 이론이 뭐냐면 3분할 구도라고 사진 작가님들께서 꼭 쓰시는 이론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점이 생긴다고 했죠. 교차점에다가 피사체를 놔두세요. 근데 우리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주제부를, 캐릭터를 이 교차점에다가 배치를 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주제부를 배치를 해줬고요. 쪽은 여백이 되는 거죠. 캐릭터를 제외한 뭐 배경을 넣는다든지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데 주의하시면 좋은 점이 캐릭터를 여기다가 배치하면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캐릭터의 방향을 여백으로 향하게 해주시면 안정적이고 시원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보고 있었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백은 좁고 뒤에는 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답답하거나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눈에 띄게 하고 싶다. 팬아트 위주로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주관적인 팁이에요. 그림의 주제는 캐릭터 얼굴로 설정한다. 얼굴이랑 몸을 같이 그릴 때 얼굴과 어깨선을 기울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연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 외에는 캐릭터 시선을 나랑 마주치게 설정해주세요. 그러니까 딴 데 보지 않고 꼭 나랑 눈을 맞춰야 돼. 아이 컨택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수정을 여러 번 해서라도 꼭 지켜주시면 좋은 부분이고요. 웬만해서는 세로 캔버스를 활용하세요. 인물을 최대한 그 세로 캔버스 안에 꽉 차게 그려주시면 얼굴이 정말 잘 보입니다. 나머지 드로잉적인 부분, 내 취향의 포즈 자료를 많이 보고 많이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얼굴이나 머리카락, 의상, 근육 모두 다 마찬가지. 각도를 틀었더니 형태가 찌그러진다라든지 그런 것도 다 드로잉 문제예요. 시간을 많이 들여가면서 계속 연습하면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데 눈을 나를 안 보게 그리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면 화면 구성을 주제로 해가지고 작가님이 본인 그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분은 러프 타임랩스 보고 남캐 얼굴이랑 헤어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약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다음에 2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